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러셀 베이커 자서전, 마크 트웨인 자서전, 오바마 자서전, 뒤에 두 개가 더 있는데, 목차를 비교해보면 이래요. 러셀 베이커 자서전은 숫자만 나와 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목이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마크 트웨인 자서전은 장자도 안 붙고 그냥 무조건 숫자만 붙여놨어요. 1번부터 79번까지. 소설식이죠, 소설식. 그 다음에 오바마 자서전은 1, 2, 3부로 나눠져 있어요, 목차가. 1부에서는 어린 시절, 2부에서는 직장 생활, 사회생활, 3부에서는 자서전 여행.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자서전 여행. 비행기 타고 케냐에 가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클린 자서전은 보니까 1장, 2장, 3장 돼 있는데 그 1장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 같은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아라, 이렇단다 저렇단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고, 어린 시절 수습공 벤자민, 필라델피아에서의 새 출발, 달콤한 유혹, 친구들, 첫 번째 항해, 런던에서의 1년 반, 새로운 시작, 성공의 조짐. 이건 주로 옛날 이야기들. 그다음에 완전한 인격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사업, 나를 만들기 위한 계획. 그다음에 3장에서는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뒤에 가면은 이 사람이 그 개국공신이잖아요. 그죠? 미국 개국공신. 그래서 그 법을 만들 때 관여를 했죠. 예. 내일을 위한 준비, 펜의 힘,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인재를 키우는 요람, 쭉쭉쭉쭉 해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 자서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사람한테 포인트를 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이름만 잔뜩 나와 있어요. 이게 전체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그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죠. 보통 제일 일반적인 거는 그냥 1장, 2장, 3장 해놓고 1장 안에 소목차, 2장 안에 소목차 몇 개씩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치료. 제임스 페니베이커 책이죠. 글쓰기 치료.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여기 예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참가자들에게 글쓰기 실험하기. 당신은 실험에 참가했으며 4일 연속으로 매일 15분씩 글을 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은 익명이고 비밀이 보장될 것이다. 여기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리학과 교수니까 상대 그 대상자들을 딱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글쓰기를 계속 시킨 거죠. 근데 많지도 않아요. 4일 15분. 15분에서 20분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그 글에 대한 의견을 써서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연구 분석할 수 있도록 매일 글쓰기가 끝나면 큰 상자에다가 당신이 쓴 글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나 당신이 쓴 글을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은 완전히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글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글을 쓸 때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심리적 외상의 경험들에 대한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탐구해 보기를 바란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 경험을 당신 삶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당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친한 친구들, 애인, 혹은 당신에게 중요한 다른 이들과 연관시켜 보아도 좋다. 당신이 쓴 글을 당신의 미래와 원하는 앞으로의 모습, 과거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연결지어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써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감정적 글쓰기예요. 감정적 글쓰기. 트라우마에 대한 글쓰기를 해서 심리적으로 치유 효과가 있었다. 그런 걸 증명하는 내용이죠. 나흘 동안 내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써도 좋고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도 좋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 중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와 직면하여 살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글을 써도 좋다. 이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뭐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아주 신빙성 있는 것이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6.25 60주년 2010년에 60주년 특집으로 글을 쭉 받아가지고 여기다 신문에다 실었었는데 그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프린트 돼 있어요? 거기 프린트해서 잘 보이나요? 작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작다. 이거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예. 이것도 자서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에피소드 하나 갖고 그냥 쭉 쓴 거니까 읽어볼까요? 이종암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83세였어요. 2010년 지금 21년이니까 11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94세 지금 살아있으면 94세. 이 사람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신문사에 보내고 그것을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생사 기로의 끝에서 전쟁이 터지기 전 나는 수도사단 보병 제18년대 소속 2등 중사였다. 1950년 6월 19일 옹진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동료의 유고를 전달하라는 명령과 함께 20일 휴가를 받았다. 경기도 옹진군 봉구면 집에 도착한 것이 2월 24일. 전쟁이 터졌고 바다를 건너 후퇴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는 건 불가능했다. 그 사이 마을은 인민군이 장악했다. 9월 28일 옹진 비행장 지하 벙커에 끌려갔다. 내가 군인이라는 게 이유였던 것 같다. 교실 2개만한 벙커에 빽빽이 들어찬 주민 400여 명은 한 끼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셨다. 심지어 소변도 받아 마셨다. 하지만 목은 더 타들어갔다. 인민군은 잠도 못 자게 했다. 잠깐 졸라치면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후려쳤다. 일주일 뒤 인민군 2명이 오늘은 자도 좋다고 했다. 모두 금세 골아 떨어졌다. 자다가 몇 사람씩 끌려나갈 때마다 총성이 울린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 처형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돌멩이를 들고 나갔다. 인민군 뒤를 쏜살같이 따라가 돌멩이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다른 인민군이 나를 쳐다보자 이번엔 그의 얼굴을 내리쳤다. 지하 통로 끝에서 인민군 둘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나는 숨어서 총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기어서 나갔다. 인민군들은 총을 집어던지고 내 허리를 부여잡았다. 한 명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다른 한 명의 코를 물어뜯었다. 아이쿠 이 갓나 새끼. 그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벙커를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다. 얼마나 뛰었을까. 메밀밭이 하얗게 펼쳐졌다. 발바닥에 무언가 밟혔다. 팔뚝 절반만한 조선무였다. 한 손에 뽑아들어 무청을 비틀어버리고 껍질을 벗겨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우적우적 한 개를 다 먹고 나니 허기가 싹 가셨다. 그제야 살 것 같았다. 생명수 같았던 그 맛을 어찌 잊으랴. 그래서 조선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갖고 이렇게 쭉 썼는데 조선무는 그냥 소재일 뿐 사실은 전쟁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참 자서전에 넣을 내용으로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